고등과학 3차시입니다. 이제 모든 학교가 겨울방학을 시작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 계획을 세워서 잘 하고 있나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친구들이 잘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혹시나 아직까지 공부를 시작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도 여러분 걱정 말고요. 시작이 반이니까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수행평가이고요. 수행평가의 유형과 의미, 수행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 그리고 실전 사례를 통한 수행평가 팁, 또 선배들이 추천해주는 과학 도서, 마지막으로 댓글 미션까지 있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열심히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고등학교에 오면 내신 성적을 지필고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행평가를 같이 봐서 합산을 하죠. 아마 이 수행평가가 너무 싫을 거예요. 도대체 왜 수행평가를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이 수행평가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수행평가의 의미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유형을 볼게요. 서술형 시험의 형태로 보는 수행도 있겠지만 PPT 발표, 과학 뉴스 스피치 같이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캠페인 제안서, 과제 연구 보고서 같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활동하여 산출물을 작성하거나 탐구 토론 보고서, 과학 논술처럼 사고력과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또한 비주얼 싱킹 같이 내용을 구조화해서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야 할 때도 있고요. 직접 만들기를 하거나 실험을 해서 보고서를 쓰거나 독후감이나 소감문을 써서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모둠으로 활동해서 보고서를 쓰기도 할 거예요. 이렇게 수행평가라는 것은 창의성, 사고력, 논리력, 발표력, 표현력, 문제 해결력, 협업 능력 등과 같이 주로 객관식인 지필형 고사로는 평가할 수 없는 여러분의 다양한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요. 즉, 과학을 대상으로 다양한 역량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도구가 수행평가인 셈이에요. 단순히 암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힘들고 공부만 하는 것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해당 수행평가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역량들이 알게 모르게 길러질 거예요. 그리고 힘든 만큼 분명히 성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이유이기도 해요. 실제로도 문제를 푸는 공부만 한 학생보다는 발표도 하고 모둠 활동도 하고 보고서도 쓰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본 학생들이 대학교에 가서도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두각을 드러낼 거예요. 또한 결과물을 만드는 수행 과정도 평가 대상인데요. 결과물뿐만 아니라 수행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까지 선생님의 관찰 대상이 되고 이는 평가뿐 아니라 생기부 작성으로도 이어지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수행평가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행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학기 초에 공개되는 평가 계획을 확인합시다. 다음은 선생님이 올해 2학년 학생들에게 가르친 과학 과제연구 교과의 평가 계획인데요. 이런 평가 계획은 학기 초마다 교과 선생님에 의해 작성되고 학생들에게도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교과 선생님들께서 학기 초에 충분히 안내를 해주시겠지만 공개되는 평가 계획을 보고 수행평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비율은 어떠한지, 특히 진로 선택이나 전문 교과의 경우에는 성취 등급 ABC가 몇 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도 확인하고 알고 있도록 하세요. 또한 평가 계획 안에는 이렇게 수행평가의 각 영역별 평가 기준도 상세히 나와 있을 거예요. 이를 보고 각 영역별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어서 준비해야 할지 미리 파악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수행평가 하기 전에 선생님이 안내해 주시는 채점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선생님이 제발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왜 그럴까요? 수업 시간에 충분히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 채점 기준을 잘 확인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확인을 했더라도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체크해보지 않아서 기본적인 것에서 감점되는 경우도 많아요. 화면은 올해 선생님이 2학년에게 가르친 생태화 환경 교과의 수행평가 채점 기준인데요. 왼쪽은 단원별 PPT 발표 점수 기준, 오른쪽은 캠페인 제안서 작성이라는 평가 영역의 점수 기준이에요. 기준을 자세히 보면 기한 준수나 주제 적합성, 목차 및 사진 포함 유무, 영상 포함 유무, 형식과 분량, 제출의 준수 등은 사실 기본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점수인데요. 은근히 안내사항이나 채점 기준을 잘 확인하지 않아서 기한을 놓친다거나 목차나 사진, 영상을 넣지 않아서 감점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수행평가 점수를 잘 받는 비결은 성실하고 꼼꼼해야 해요. 나중에 점수 총합을 내보면 1, 2점 차이로 등급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요소에서 감점되지 않도록 채점 요소를 꼭 확인하고 수행평가를 준비하세요. 다이어리에 따로 정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아예 인쇄해서 책상 앞에 붙여놓는 것도 방법이겠죠. 핸드폰 캘린더에 써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수행평가도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을 피하다 보면 과목별로 수행평가 기간이 겹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수행평가 벼락치기를 하지 않으려면 수행평가 공지가 나왔을 때 달력이나 플래너에 꼼꼼히 메모해 두고 미리 시간 안배를 잘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선생님이 과제연구 수행평가 일정을 공지한 것인데요. 시간을 많이 주었음에도 막판에 벼락치기로 준비하다가 제출이 늦는 경우가 꼭 발생하더라고요. 따라서 이렇게 장기간 활동을 해야 하는 수행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많다고 안심하지 말고 주간 계획을 세워서 시간 관리를 잘 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 수행평가 실전 사례 팁을 알려줄게요. PPT 발표, 캠페인 제안서, 과제 연구 보고서의 사례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배우는 교과마다, 선생님마다 수행평가 유형과 운영 방식, 채점 기준은 다를 수 있으니까 잘 보고 참고해서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PPT 발표예요. 아마 교과마다 가장 많이 하는 수행평가 유형일 텐데요. 보통은 교과 단원별로 발표를 하거나 교과와 연관된 자유 주제를 약 5에서 10분간 발표하죠. 선생님이 아까 수행 시작 전에 무엇을 보라고 했죠? 네, 채점 기준을 보라고 했어요. 자, 봅시다. 동그라미를 한 것은 가장 기본이므로 이제 형광펜으로 표시한 것을 잘 보세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분량과 내용이 충실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료 조사를 많이 해야 하고요. PPT를 다 만든 후에는 발표 시간을 재봐서 선생님이 정한 시간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간결성, 시각적 전달력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PPT에 작은 크기의 글자를 줄글로 많이 넣지 않도록 하세요. 왼쪽 그림처럼 구조화를 전혀 하지 않고 줄글로 줄줄 써놓고 읽으면 선생님의 경우에는 감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다음 화면을 볼게요. 왼쪽의 감점 사례와 오른쪽의 사례를 비교해 봅시다. 줄글로 쓰여 있던 것을 1. 정의, 2. 온실기체, 그리고 온실기체의 종류 등으로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구조화를 시켜서 내용이 눈에 쉽게 들어오도록 했어요. 그리고 관련 그림도 추가했어요.
그림 자료도 풍성하게 넣고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구성하면 슬라이드 양은 늘어나겠지만 시각적인 전달력은 확실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발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것이 있을 경우 선생님께 질문을 하면 발표 내용의 정확도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발표력의 경우는요, 발표하는 것이 긴장되어서 많이 떠는 친구들은 사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하고요. 크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발표하는 게 좋아요. 더 나아가서 청중에게 질문을 하는 등 상호작용을 한다면 더욱 좋을 거예요. 그리고 발표를 할 때 스크린만 쳐다보지 말고 청중을 보면서 이해한 것을 자신의 언어로 설명한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발표 끝에 발표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인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리고 PPT를 만들 때에는 파워포인트에서 만들어도 좋지만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양한 무료 템플릿과 그림 지원이 되니까 보다 쉽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캠페인 제안서 작성하기의 사례를 볼게요. 생태와 환경이라는 교과 수업 시간에 한 건데요. 환경 문제를 하나 선정해서 선정 이유를 쓰고 환경 문제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와 관련해 환경 캠페인이나 정책을 창의적으로 구상해서 그 명칭과 구체적인 운영안,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캠페인의 홍보 방법,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는 거예요. 작성 종이는 비포이고 환경 문제 실태는 미리 조사해서 인쇄물로 가져와서 보고 쓸 수 있게 해줬어요. 자, 그럼 실제로 학생들이 작성한 우수 사례를 볼게요. 이 학생은 지구온난화를 주제로 정하였고요. 환경 문제 실태에 선생님이 제시한 항목인 오염의 정도, 피해, 관련 정책 항목을 모두 포함시키고 이를 나눠서 잘 작성해 주었어요. 물론 피해 항목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다양하게 정리해서 제시해 줬으면 좋았겠지만 이 정도면 성실히 쓴 편이죠. 여러분, 이렇게 글을 작성할 때에는 내용을 충분히 조사해서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밑줄 그은 문장을 보면 황사 입자가 태양광을 반사해서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것이 황사로 인한 피해라고 했는데 황사로 인한 피해는 아니죠. 만약에 태양광을 반사해서 식물의 광합성을 방해한다 라고 했으면 오류가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작성한 내용이 상위 제목과 일치하는지 과학적 오류가 없는지도 확인하면 좋겠죠. 이어서 이 학생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캠페인으로 4 times a week라는 챌린지를 구상했는데요. 명칭을 이렇게 창의적으로 정하고 마찬가지로 선생님 가이드대로 목적과 시행 방법, 대상을 빠뜨리지 않고 작성했어요. 다른 학생의 것도 볼까요? 일회용품을 줄이는 친환경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에게도 소비자에게도 모두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하지만 이미 배달 시에 일회용품 선택하는 건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죠. 물론 추가로 온라인 쇼핑에도 적용을 한다거나 오프라인에서의 캠페인을 독려한다는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100% 창의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창의성을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많이 고민해서 참신한 내용을 쓰는 것이 좋아요. 또한 가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상세 설명을 보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고 더 정성을 들인 것이 보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만 쓰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최대한 생각해서 그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게 좋겠죠. 또한 오른쪽 예시처럼 식당의 입장에서
고객의 입장에서와 같이 각 주체별로 입장을 나누어 쓰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캠페인 홍보 방법을 작성할 때 역시 구체적인 여러 방법을 쓰는 게 좋고요. 창의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방법이어야 하겠죠. 참고로 두 번째 사례는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는 캠페인이었는데 인증샷을 올리면 교통카드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대중교통 사용을 더욱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요. 세 번째 사례에서는 젊은 층과 노년층을 나누어 서로 다른 광고 방법을 적용했다는 점은 좋았지만 자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항상 좋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어요. 수행평가 실전 팁 세 번째, 과제연구 보고서입니다. 탐구 보고서로 생각해도 돼요. 과학과제라는 교과 시간에 수행평가로 모든 별, 개인별 과제연구 보고서를 진행했는데요. 모든 보고서 점수가 총 30점으로 오른쪽의 표에 채점을 했으니 참고하고요. 이런 과제 연구를 모든 별로 진행했을 때 어떤 순서로 하면 좋은지 그 예시를 보여줄게요. 먼저 주제를 탐색해서 정하는데 진로와 연관된 주제이면 좋고요. 주제를 정한 뒤에는 그 주제에 관련된 소재들을 탐색합니다. 이때 이렇게 마인드맵 등의 다양한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이용하면 좋은데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될수록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의견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아이디어들을 살펴보고 괜찮은 소재들을 채택해서 연구 계획을 짜세요. 최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계획하여야 활동 도중에 계획을 수정하는 일 없이 매끄럽게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료 수집을 하는데 DBpeer 사이트에서 학교 인증을 하면 다양한 학술 논문과 저널을 조회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기타 인터넷 사이트나 서적을 활용하는데 자료 수집 단계에서부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다 함께 읽고 공부하며 검토하세요. 그리고 연구활동을 진행하는데 설문조사, 통계내기, 견학이나 조사, 토론활동, 실험활동 등을 할 수 있겠죠. 이때 그 과정은 사진도 찍어 두었다가 보고서에 넣도록 하고요. 보고서 작성 단계에서는 연구활동 과정과 결과를 다양한 그림과 사진, 표를 넣어서 작성하고 단순히 사실적인 결과를 기술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그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해석하고 그 영향에 대해서 전망할 수 있으면 좋아요. 여기까지 다 되었으면 작성한 보고서를 요약하여 PPT를 만들고요. 대본을 작성하고 각자 연습을 한 후에 다 같이 리허설을 한번 해보면 보다 완벽한 발표를 할 수 있겠죠. 또한 몇 가지 팁을 더 주자면 보고서를 쓸 때도 옆에 채점 기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차, 쪽번호 넣기, 폰트 준수, 제목체계 준수와 같이 선생님이 제시한 보고서의 기본 양식은 꼭 지키세요. 그리고 단순히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 수집형 보고서보다는 실험을 하거나 견학을 다녀오거나 설문조사를 하거나 해당 장소에 가서 조사를 하는 등 직접 발로 뛰어서 탐구활동, 연구활동을 하는 것이 좋아요. 실제로 친환경 학교에 관한 연구활동을 한 조가 있었는데 에너지 드림센터의 모든 조원이 함께 견학을 다녀오고 학교를 꼼꼼히 돌아보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담당 선생님과 면담을 하기도 했어요. 또한 카페인 함량에 대해서 연구를 한 조는 직접 마트와 편의점에 가서 물품 조사를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조는 관련된 실험을 하면서 영상을 찍고 발표를 할 때 그 영상을 편집해서 같이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러한 노력들은 성실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자료를 수집한 후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는 추천하지 않아요. 힘들겠지만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PPT 발표에서 말했듯이 보고서 역시 줄줄줄 줄글로 쓰기보다는 체계적으로 구조화를 해서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작성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끔 여러분이 쓴 보고서를 읽다 보면 논점이 흐려지거나 논점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라고 해놓고 원인이 아닌 결과를 써놓는다든지, 아니면 제목에는 감귤, 바나나, 사과의 재배지 변화라고 해놓고 정작 내용을 보면 바나나의 특성만 나열이 되어 있고 바나나의 재배 지역 변화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꼭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참고 문헌을 꼼꼼히 표기하고요. 모든 과제인 경우에는 모든원들이 다 같이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줌회의, 구글 워드나 구글 시트, 구글 프리젠테이션 같이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올해 선생님이 과제연구 수업을 하면서 이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모둠으로 과제하는 거 너무 싫어요. 답을 제때 안 하는 친구도 있고 자료조사도 제대로 안 해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보고서 쓰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양도 많고 자료조사도 힘들고 무엇보다 표를 채우는 보고서만 써오다가 백지의 연구 동기부터 세세하게 쓰는 것이 막막하고 힘들었어요. 창의적으로 주제를 정하고 우리만의 아이디어를 내서 연구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네, 맞아요. 다 같이 하는 활동은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불편한 점도 많고 힘든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대학에 가서든 사회에 나가서든 성격과 가치관이 다양한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함께 일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협업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고 때로는 내가 소극적인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때도 있고 의견이 부딪힐 때 그것을 잘 조율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한 과정을 미리 경험하고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다음은 올해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들이 과제 보고서를 쓰고 난 다음에 제출해준 메시지예요. 이것을 보고 여러분도 수행평가에 성실히 임하여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가고자 하는 학과에 관련된 도서를 많이 읽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환경 쪽 진로를 원했기 때문에 침묵의 봄처럼 환경 쪽에서 베스트셀러인 책들은 모두 읽었고 나중에 자기소개서에 이를 녹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과학 관련된 책만 읽는 게 아니라 기본 소양과 인성을 다질 수 있는 문학이나 다른 분야의 책들도 같이 읽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지식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독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과학적 지식만 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학을 보는 눈과 이 세상을 보는 눈을 좀 더 이제 넓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고의 지평을 확장시키고 좀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도서를 읽는 것들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좀 길었을 텐데 여기까지 무사히 왔나요? 이번 주 댓글 미션이에요. 여러분이 읽을 책 한 권을 선정해서 그 이유와 함께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번 주도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올게요. 안녕!